네,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최동호의 관전 포인트, 최동호 스포츠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국정감사 한창 진행 중이고 어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한체육회 국정감사 했어요. 예. 이 자리에서 학생운동 선수들의 학습권 보장 강조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부터 좀 출발해 보죠. 예, 그 국민의힘 김혜지 의원의 질의응답 내용이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기도 한데 예를 들어서 이 중학교에서 축구 선수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중학교 축구 선수가 프로축구 1부 리그 그러니까 K리그 1이죠. 예. 이 K리그 1에 데뷔할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한 5% 미만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이 선수 등록 비율로만 따지면 예, 현재 중학교에서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이 학생 선수가 프로축구 1부 리그에 프로축구 1부 리그 선수가 될 수 있는 확률은 5.8%입니다. 그럼 100명 중에서 6명 간다는 거 보면 되겠군요. 예, 그렇죠. 그런데 프로축구 선수가 되더라도 이거는 이제 지명을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프로구단에 가서 실제로 선수로 뛸 수 있는 비율은 더 작아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구나 축구나 당해 연도에 신인 선수를 10명 받아들였다. 그중에서 살아남는 선수들은 5명 미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5.8%가 프로의 지명을 받지만 이 중에 절반 정도 선수만 살아남는다. 그렇죠. 그래서 한 2% 정도라고 보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베스트 선수로 뛸 수 있는 사람들은 그보다 더 적을 것이고. 0.1% 정도 되는 거고요. 그러면 나머지 중학교 때 열심히 축구 선수로 뛰고 있는 선수들에서 98%는 뭐 할까요? 운동을 했으니까 전문성이 있겠죠. 네. 이 스포츠 또 운동에 대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감독이나 코치 또 운동 관련 직업을 갖는 게 정상적일 거라고 보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우선 떠올리는 학교 체육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의 감독, 코치, 선생님들은 대부분 다 프로 출신은 돼야지 맡을 수가 있겠죠. 저분 내가 아는 분이야. 유명한 사람이야. 이러면은 또 달라지는 거고 하니까. 그리고 일단은 프로까지 갔다고 해야지 어느 정도 실력이 있었다라고 인정을 받기 때문에 100%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학교 체육의 지도자들은 대부분 다 이 프로 출신 선수들이 맡게 됩니다. 때문에 이 운동을 시작을 해서 엘리트 코스를 밟다가 도중에 탈락한 분들 이분들은 대부분 다 운동과는 관계가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김혜지 의원이 이제 주장한 것은 운동을 시작하는 학생 선수들, 초등학교, 중학교 운동에만 매몰돼서는 안 된다. 추후 모두가 프로 선수가 되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운동과 관련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학교에서 운동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다양한 삶에 대한 준비를 시켜야 된다. 자, 이것은 수업도 듣고 운동과 공부를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이 학습권을 보장해 줘야 된다는 얘기를 주장을 했던 거죠. 우리가 이제 올림픽이라든가 뭐 월드컵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출전하는 그 유럽 선수들 보면은 다들 직업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직업 속에서 스포츠를 좋아하고 잘하기 때문에 이제 경기를 계속 뛸 수 있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계속 그 100명의 선수들이 다 프로 선수 되기 위해서 하고는 있지만 정작 그것을 자기 삶에서 일할 수 있는 곳으로 연계시키는 건 2% 3%밖에 안 된다고 한다 그러면 현장에서 정작 학생들 또 학부모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학교에 있어서는 또 안 그렇다면서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도자들도 학부모들도 되게 공감을 합니다. 모두가 프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소득민이나 박인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 알고 계시거든요. 자, 그런데 운동을 한다는 것은 올인하게 만들죠. 일종의 퇴로가 차단이 되는 겁니다. 학교 다닐 때 운동선수의 길에 접어들었다라고 한다면은 최소한 세계적인 스타 선수로 성장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프로까지는 가야지 된다라는 일종의 확실한 목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도자들은 지도자대로 학부모들은 학부모대로 우리의 아이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책 한 권 더 읽고 한 글자 더 읽는 것이 아니라 공 한 번 더 차는 것이다. 공부할 시간에 더 뛰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그러니까. 프로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선택의 마지막이 예. 불행하게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창 감수성이나 이 사회성을 길러야 될 시기에 네. 단체 생활, 운동하는 친구들만 만나게 되고 학습을 등한시한 결과 성인이 됐을 때 우리 사회의 어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사회성을 가지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다 보니까 네. 불행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체육의 정책도 선수들에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네, 하는 쪽으로 네. 변화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공부를 함께 한다는 얘기가 공부를 잘하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그 나이 또래 아이들이 경험하고 축적해야지 돼. 네. 우리 사회의 정상적인 구성원으로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능력을 함께 길러주자. 이런 얘기죠. 학습권을 보장받는 것도 인권 문제일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국정감사에서 좀 나왔다고 하니까 이건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렇죠. 그 외 국감장에서도 어떤 이슈들이 좀 있었어요? 대부분의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질의한 이슈는 네. 2032년 올림픽을 남북 공동으로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네. 이 문제에 관한 것들이 있었고요. 또 이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 KOC 분리 문제, 또 이 내년 도쿄올림픽 준비 상황 이 정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의원들과 피감 기관의 장들이 나와서 답변을 하는데 네. 제가 어제 이제 국감장을 그걸 좀 봤더니 좀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의원들의 질의의 내용은 결국에는 대부분 다 잘할 수 있도록 당부한다. 이렇게 마무리되고요. 예. 또 피감기관의 장들의 답변의 마무리는 대부분이 또 의원님의 지적 받아들여서 열심히 노력하겠다. 예.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었거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잘 알겠고요. 충분히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예, 물론 피감 기관에서 노력하겠다, 개선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을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쉬웠던 것은 뭐냐면 이 국회의원의 국감은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잘못된 점을 끄집어내서 개선을 요구를 해야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의원들의 그 질문 자체가 날카롭지 못했다는 얘기죠. 네. 체육 행정에 대한 그 철저한 감시와 견제 비판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제가 봤을 때 가장 첫 번째 문제는 전문성 부족이에요. 예. 전문성 부족은 그러니까 체육 행정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 어디서 알 수 있냐 하면은 미리 이제 질문을 준비하죠. 네. 그럼 예정된 순서대로 질의를 합니다. 네. 그럼 피감기관의 장이 답변하죠. 예. 피감기관의 장의 답변에 대해서 한 번도 본질에 접근하는 재질문을 하지 못해요. 잘 체육행정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니까. 이러기 때문에 그냥 준비된 질의만 순서대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체육행정에 대한 전문적인 감시 그리고 비판 그리고 정책적인 대안 제시가 부족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이번 21대 국회의원 중에서 체육계 인사들이 꽤 많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분들은 어땠습니까? 대표적으로 이 국민의힘 이용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의 이모경 의원이 있죠. 근데 어제 이 국민의힘 이용 의원의 질의 내용에 관한 그 대한체육회장의 답변은 좀 놀라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이 이용 의원은 최숙현 선수 사건 있죠. 고 최숙현 선수요. 그 사건의 그 후에 관심을 갖고 계속 질의를 했거든요. 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철인 3종 협회에서 최숙현 선수의 이 사건을 알고서도 은폐를 시도했다는 혐의를 받은 분들이 계셨었죠. 네. 이분들 지금 어떤 상황이 있을까 이분들? 징계받고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우린 전부 다 징계를 받은 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왜 그러냐 하면은 문체부가 중징계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재심을 요청했고요.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이 재심을 받아들여서 문체부에다가 재심의를 요청을 한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점은 이분들이 그 각각 그 결제 라인에 있는
사무처장과 부장의 직에 있기 때문에 이 징계 그 철인 3종협회 내부에서의 징계 결정을 그들 스스로가 했다는 얘기예요. 이거 문제 많다고 그렇게 많이 지적했던 그렇죠. 내용 아니에요. 근데 아직도 이러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한 차례 뜨거운 바람처럼 국민적인 관심이 높을 때에는 모든 것을 개선하겠다. 네.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고 개선하겠다라고 얘기를 몇 번이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속사정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셀프 징계거든요. 예.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그 말씀하신 민주당 이모경 의원도 스포츠 과학 지원 문제를 지적했다면서요? 예, 이모경 의원은 이 국가대표 선수들에 대한 그 지원 문제, 특히 네네. 이제 스포츠 과학 지원 문제를 지적을 했거든요. 이 스포츠 과학 지원의 종목별 차이점하고 네. 데이터 활용에 관한 문제를 지적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상임 심판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 이런 문제를 좀 제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모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아쉬운 게 줄곧 선수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맡겠다. 이렇게 이제 본인도 공언을 했고 네네. 의정 활동의 초점이 여기에 맞춰져 있거든요. 근데 이 경기인 출신이니까 선수들의 입장을 대변하겠다.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 그런데 예. 본질적으로 한국 스포츠 국가대표들만의 한국 스포츠는 아닙니다. 예. 국민의 한국 스포츠이거든요. 근데 지나치게 조금은 좀 과몰입 경기인 입장에만 치중하다 보면은 국민 눈높이 국민의 입장에서는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잠시 후 2부 와치독 준비되어 있습니다. 종편 재승인 상황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초대석 가수 현진영 씨 만나보죠. 2부에서 뵙겠습니다.